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결석자가 2명이나 있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찍는 거고, 앞부분에 한 20분 정도는 그 시험 보고, 시험 시긴 했어. 니들은 이제 뭐 시험을 안 본 거지. 그래서 한 그 정도 되고, 그래서 1교시 동영상은 한 20, 30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어디로 들어가냐? 산하환원으로 갑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앞부분에 배웠던 것보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요 챕터를 시험 범위로 만나게 됐다. 아, 그럼 여기는 좀 빡세다.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챕터에 속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제목이 뭐냐? 산화와 환원이야. 페이지 5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제목이 산화와 환원이야. 이게 원래 산화와 환원이라는 말이 원래 시작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어떤 화학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산소랑 결합하면 산소랑 화합했다 그래서 산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원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그럼 이거는 화학 반응식만 보면은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인지 눈에 확 보이지 바로. 한마디로 반응했는데 산소 달라붙었으면 산화고 산소 떨어져 나갔으면 환원이다. 너무 단순한 얘기지. 근데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보통 얘들아 산소가 이온화가 되면 얘는 2- 즉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산소랑 누가 달라붙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질을 만들어줘. 보통 우리가 물질이라 하면 분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분자가 당연히 중성이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애들은 산소랑 달라붙질 않아요. 그럼 산소랑 누가 달라붙었어? 그럼 보통 상대적으로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산소랑 누가 달라붙었어? 그럼 걔를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H2O를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H2O 만드는 반응식을 보면 실제로는 EH2 플러스 O2가 EH2O,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인데 실제로 얘는 공유결합이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아니야. 이온 결합이 되려면 무조건 금속하고 만나야 된다.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운 내용이야.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이게 이제 전기 음성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면 화학적 관점에서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하는, 여러분들이 화학을 선택을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그때 배워. 그래서 산소랑 만나면 산소는 마이너스, 산소랑 누가 달라붙었지? 그럼 얘가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얘가 중성이야. 그러면 중성이었던 수소가 H 플러스가 되고 중성이었던 산소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됐어. 그럼 승유, 얘가 전자를 잃은 거냐 얻은 거냐? 잃은 거야. 그러면 얘는 중성에서 이게 됐으니 얘가 뺏어오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잃은 애를 산화라고 이름 붙이고 전자를 얻은 애를 환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이게 이제 아까 산소라고 관점으로 하면 여기서 봐봐. 얘가 이렇게 됐으면 원래는 산소가 없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 근데 이게 되면 산소가 달라붙었지. 그래서 얘를 산화됐다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 과정에서 전자로 따져보니 이 산소가 달라붙은 거랑 전자를 잃은 거랑 상황이 엇비슷하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산화환원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쉽게 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야,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야 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요거랑 비슷하게 좀 확장형으로 전자를 잃어버린 애를 화학적으로 산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해. 성향이 비슷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전자를 얻은 애를 환원이라고. 그러니까 산소가 등장을 하지 않아도 전자를 얻은 애를 환원이라고 하고 전자를 잃은 애를 산화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정의한 거야. 그냥 간단한 말로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aCl이 있어. 그럼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고 염소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중성인데 이 상태로 만났어. 그럼 얘는 대표적인 이온 결합이잖아. 얘 쪼개보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서 이거 됐어. 이때 얘는 전자를 어떻게 된 거야? 얘랑 얘랑이 만나서 이거 됐어.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어, 얻었어? 어? 야, 쫑어! 얘가 전자를 잃었어, 얻었어? 아이 새끼, 얘가 이거 됐다고. 잃었지. 그러면 나트륨은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자. 그럼 같은 원리로 얘는 이거 됐잖아.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어, 얻었어? 중성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얻었지. 그래서 얘를 환원됐다고 하자. 요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기본 정의가 이거야. 나머지는 이 기초 개념은 이거고, 이거를 갖고 이제 문제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화학 반응식을 보면서 응용하는 수준을 연습을 할 거야. 자, 기본 개념은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기준으로 52페이지, 53페이지, 2페이지만 한번 쭉 읽어봐. 자, 읽어보면 내용은 단순해. 자,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 인류의 생존 혹은 발전과 관련된 화학 반응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광합성이지. 뭐 잘 알다시피 광합성이 존재를 하지 않았다면 지구상에 식물 말고는 아니 생명체 자체가 존재를 할 수 없지. 왜? 영양분이 없는데. 그지?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셀프로 포도당을 만들어낸 거와 동시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생길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거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근원과 관련이 있는 거야. 광합성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면 지구상에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화학 반응이지. 대표적으로 광합성식을 나타낸 거야. 광합성이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재료야. 그러고서 하나 더 있지. 뭐냐? 빛에너지. 빛에너지가 있어야지. 응? 빛에너지 없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뭘 만들어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 메인은 포도당이지. 물론 산소도 당연히 의미가 생기지. 생명체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은 인류의 그러니까 지구상에 생명체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의미가 있는 화학 반응이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 얘들아,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지? 산업혁명의 시작이 뭐예요? 증기기관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잖아. 종우 그래 안 그래?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야, 사회 시간에 이거 배우냐 안 배우냐? 역사 시간. 아, 그러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대. 역사냐 세계사냐? 세계사.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에서 시작을 했어. 야, 증기기관, 야, 개발한 사람이 누구야? 증기기관 개발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몰라? 왜 몰라?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야. 영국의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최초로 개발을 했어. 그럼 이 증기기관 개발한 게 영국의 산업혁명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느냐? 그 전까지는 역사책에 그렇게 나오잖아. 간의 수공업 아마 이런 단어가 나왔을 거야. 쉽게 말하면 뭘 만들어 제품을 하나 만든다 치자. 그러면 사람이 만들지. 물론 영국 새끼들은 예부터 노예를 부렸지. 쥐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천하의 이것도 동영상 욕을 할 수 없고. 얘들아 그 세계사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통 영국을 신사의 나라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 천하의 개새끼가 영국이야 진짜로. 맨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천하의 쌍놈 새끼가 영국이란 말이야.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신사의 나라 야 당장 프리미어리그만 봐라. 손흥민이 같은 애 얼마나 잘했는데도 저 새끼들 막 하면 인종차별하고 개새끼들이지 아주 그냥. 진짜로 손흥민이 영국 사람이었어 봐. 저거보다 5배는 더 벌써 추앙받았을 거다. 남학생들은 축구 아니까 대충 알 거 아니야. 야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사실 그거 손흥민이 이루어낸 업적 대비 별로 대우를 못 받잖아. 물론 원탑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근데 손흥민이가 순수 영국인이었어. 케인처럼 해리 케인 같은 애들처럼 장담하는데 케인보다 인기 더 많았을 거야. 종국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졸라 열받지. 우리는 보면 겁나 열받지.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쨌든 손흥민 편 아니냐. 그지?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수업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역사 얘기를 좀 해보면 니네 알다시피 중국의 아편 전쟁을 만든 장본인 새끼들이 또 영국이야. 그로 인한 여파로 얘들아 중국은 마약하면 사형이야. 중국에선 살인과 더불어서 뭐 살인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주 이제 무겁게 다루잖아.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마약했다고 살인 안 시켜. 사형 안 시켜. 중국은 마약하면 사형시켜. 왜 그런지 알아? 그 아편 전쟁이라고 해서 영국 애들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맨날 적자가 난단 말이야. 그 영국 애들이 얼마나 약을 걷냐. 야근 새끼들인데.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중국에다가 아편을 뿌린다고. 그 아편이라는 게 사람들 처음에 못 모르니까 담배 피듯이 이렇게 핀단 말이야. 흔히 대마초 이쪽 계열이야. 그 마약이잖아 걔가. 근데 얘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아편이 쫙 퍼져나가.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 거야. 왜냐면 아편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편을 하잖아. 그럼 일을 하기가 싫어. 사람을 늘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출근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편 피면은 기분 좋아지고. 영국 애들이 천하에 나쁜데 그래서 아편 전쟁이 그래서 발생한 거고 중국 애들이 그거에 대한 PTSD가 와가지고 지금도 물론 작게 새끼들도 천하의 개새끼긴 한데 중국 애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약하면 중국에서 마약하면 사형이야. 그 정도로 왜냐면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우리나라로 따지면 매국노 그러니까 일제 새끼들 막 이완용 이런 느낌인 거야. 중국에서 마약하면 이완용인 거야. 비유를 하자면 역사 얘기 잠깐 해봤어. 어쨌든 영국의 산업혁명이 간의 수공업에서 증기기관의 개발로 시작됐는데 이때 이 증기기관의 주된 연료가 석탄이야. 석유는 좀 후에 나왔어 얘들아. 석유는 좀 뒤에 나왔어. 그래서 그 석탄 캔 사람들이 누구겠냐? 영국 신사들이고 귀족들이겠냐? 다 노예들이지 뭐. 흑인 노예들이 석탄 겁나게 캤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하면 때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증기기관, 즉 기계를 사용했더니 24시간 돌릴 수 있잖아. 관리자만 있으면. 그러면서 생산량이 뭐 10배, 20배가 아니고 100배, 1000배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실 그 덕택에 영국이 그때 발전한 걸로 여지까지 버티는 거야. 따지고 보면.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영국 새끼들은 별로 발전한 게 없어. 인성도 그대로고. 근데 그때 발전해놓은 거를 저 새끼들은 뽕 뽑아먹고 써먹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야. 그때 화석연료, 석탄, 석유. 초창기에 대부분 석탄이었지. 지금은 석유도 쓰지만 초창기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는 석탄. 이제 인류의 발전을 이제 영국만 발전한 게 아니지. 그 산업혁명을 토대로 해서 영국이 발전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다 같이 영국만 뭐 증기기관 썼겠어? 그 뒤로 증기기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 영국이 먼저 쓰기 시작했겠지만.
그러면서 인류의 엄청난 발전을 만든 계기가 됐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 그럼 보통 이제 저사지에 들어갈 게 보통 석탄이겠지. 석탄하고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나온 거야. 또 하나는 뭐냐? 철의 재련.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기계 장비나 이런데 메인으로 쓰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철이야, 철. 왜 철을 쓰느냐? 일단 강해.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다른 금속, 알루미늄이나 아연 뭐 이런 애들도 쓰이기도 하지만 구리도 쓰이고 하지만 대부분 기계 장비 만들 땐 다 철이란 말이야. 왜? 제일 튼튼해.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땅속에서 우리가 흔히 철광석에서 이제 철 덩어리를 꺼내. 그럼 얘들이 우리 쓰기 좋으라고 예쁘게 순수한 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녹슨 철. 그걸 뭐라고 불러? 산화철이라고 불러. 땅속에 있으면 산소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니까 이 녀석들이 다 녹슬어 있다고. 순수한 철이 아니지. 당연히 땅속에서 캐냈는데 걔가 예쁜 철이겠냐? 근데 이거를 재련한다. 이게 뭐냐?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내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순수한 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철을 이렇게 자유롭게 재련할 수 있다 보니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뭐 기타 등등 웬만한 기계 장비 다 철이지 뭐. 주성도. 요새는 합금도 많이 쓰고 하지만 녹슬지 말라고 합금도 쓰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토대는 철이란 말이야. 그래서 철이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류의 발전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혹은 인류의 생존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그런 화학 반응들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등장을 한 거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그래도 진짜 역사에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혁명을 주었어 라는 취지로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화환원 반응 볼게요. 53페이지. 자, 철이 있어. 철이 산소랑 달라붙어. 그럼 산화철이 되지. 그럼 단순하지. 순수한 철이 산소 달라붙어서 볼 것도 없이 산화지.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옆에 있는 O2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원래 O2가 있었단 말이야. 원래 산소가 있었지. 근데 얘가 산화철이 됐어. 그러면 나는 원래 산소 있었는데 야, O2 입장에서 보면 산소 개수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데. 그러나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세트로 일어난다 해서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철은 산화잖아.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어떻게? 한 놈, 야, 두 놈이 등장을 해서 둘이 결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화학 반응을 하는 함에 있어서 한 놈이 산화잖아. 그럼 옆에 있는 놈은 볼 것도 없이 환원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산화 따로, 환원 따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가 산화면 나머지는 무조건 환원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럼 저 식에서 보면 왼쪽 식 봐봐, 우리 교재. 철이 산화라면 여기엔 안 써있잖아, 지금. 근데 3O2라고 써있는 애 있지? 얘는 환원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 자, 옆에 봐봐. 이번에 산화 구리가 있어. CuO. 야, 금속에 산소가 달라붙잖아. 그러면 전부 다 산화 머시기 이렇게 되는 거야. 구리에 산소 달라붙으면 산화 구리. 철에 산소 달라붙으면 산화 철. 마그네슘에 산소 달라붙으면 산화 마그네슘. 산화 머시기야, 다 이름이. 그럼 이번에는 산화 구리가 있는데 여기서 산소를 떼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구리랑 산소로 분해가 됐잖아. 그러면은 산화구리에서 구리가 된 반응은 이번엔 환원이다. 얘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이 명백하잖아.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러면은 산화구리에서 산소로 되는 반응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무조건 반응이 두 종류잖아. 그러면 이거를 산화라고 하자. 한 놈이 환원이면 반대쪽은 무조건 산화. 한 놈이 산화면 반대쪽으로 무조건 환원. 여기까지 보다시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물론 모든 게 산화환원은 동시인데, 야, 눈에 띄게 확실히 동시인 거 하나 보여줄게. 그런 취지야.
그래서 마그네슘이 있어. 얘가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시켰어. 그랬더니 물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산화 마그네슘도 하나 만들어지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만들어져? O2가 만들어졌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얘가 요거 된 거는 산소가 달라붙었으니 명백히 산화지. 그치? 잠깐 C가 아니라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봤지? 미안해. 여기 산소가 아니고 탄소.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산소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고 보겠다 이거야. 그럼 얘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백히 환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봐도 산화와는 헷갈릴 여지가 없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산소 위주로 산화환원 되는 거 얘기했고, 그 밑에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전자 가지고 산화환원 되는 거 또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또 54페이지. 페이지 54페이지 또 한 번만 쭉 읽어봐. 자, 다 봤지? 자, 이번에는 금속끼리 전자를 주고받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아연이 있어. ZN이 아연이야. 원래 아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온화가 되는 거지. ZN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두 개를 버려. 자, 참고로 ZN2 플러스 금속 중에는 주기율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애는 이온이 될 때 1 플러스가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2 플러스가 되는 애가 있고 심하게 알루미늄 같은 애는 3 플러스까지 돼.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근데 참고로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반응만 생기는 경우는 없어. 뭐냐면 만약 이런 반응이 혼자 솔로로 생겼다 치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멀쩡한 아연이 허공에다 전자 뿌리고 자기 혼자 이온된 거잖아. 그럼 얘는 이 전자는 그냥 허공에다 뿌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 상황에서 보면. 근데 이런 일은 없어. 누가 전자를 잃으려면 반드시 그 전자 받아먹는 애가 있어야 잃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받아주는 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전자 버릴 거야. 길거리다 뿌릴 거야.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럼 이와 동시에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줘. 그래서 등장하는 게 구리야. 구리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원래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뿌린 전자를 구리가 받았어. 그래서 구리가 어떻게 돼? 원래의 중성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자, 밑식에서 보면 얘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를 잃은 걸 산화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럼 밑에 있는 구리는 전자를 받았지. 구리는 그러면은 환원되었다.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해본 게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중성인 아연이 있고 이 아연을 이온 상태인 구리에다 갖다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연이 이온되고 구리가 다시 중성됐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전자를 잃었으니 산화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 환원이 된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생기지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산화만 생긴다거나 환원만 생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봐봐 얘들아. 요게 오른쪽에 있는 그 네 가지 1, 2, 3, 4 네 개 있지. 요게 사실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진짜로 어렵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오늘 뒤에 연습 문제 풀 때도 주로 이런 애들이 나와. 그러면은 오른쪽 교재 55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보자. 조금 어려워. 55페이지 내용은. 자, 다 봤지? 여기 설명할게. 총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 예시가. 그 네 가지 중에 1번, 2번, 3번은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야. 뭐냐? 금속끼리 전자를 주고받는 경우야. 금속이 이온화가 될 때 우리가 흔히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모든 금속별로 얘들아,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한마디로 그 경향이 조금씩 달라. 모든 금속이 능력치가 똑같다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금속은 이온화 되려는 경향이 큰 애가 있고 어떤 금속은 이온이 되고 싶어는 하지만 그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애들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우진 않아도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져.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볼게. 질산은이라는 게 있어. 질산은이 뭐냐면은 은이 H야. NO3가 질산 이온이야.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되면 은 이온과 질산 이온. 이걸 질산 이온이라고 불러. 이런 거 외워줘. 왜냐면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야. 이게 뭐냐면 허연 가루야. 얘를 물에 녹이면 녹아. 질산은은. 그럼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은이온하고 질산이온 상태로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돼. 질산은 가루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구리선. 그냥 예를 들면 여기다가 질산은을 녹여놨어. 그럼 여기에는 이런 애랑 이런 애가 들어있겠지. 지금 현재 이온이.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구리선 있지. 구리선. 구리 조각이냐 구리선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구리선을 여기다 푹 담궈. 구리를. 그럼 구리선이니까 얘는 처음에 중성인 상태잖아. 근데 구리랑 은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당연히 달라. 금속끼리는 반응 정도가 다 조금씩 달라. 똑같은 애들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구리라는 애가 반응성이 은보다 커. 여기서 반응성이라는 거는 이온화 되려는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구리가 이온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좀 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은이 금속은 얘들아 성향상 전자가 조금 남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온이 된 상태가 원래의 중성인 금속 상태보다 조금 더 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얘는 오케이 나는 지금 편안한 상태 이온이지만 중성이 아닌데 이게 더 편안한 상태야 중성보다. 근데 중성인 구리가 들어왔단 말이야. 얘한테 야 나도 안정하고 싶어. 그러면서 얘한테 전자를 준다고. 그러면서 얘가 뭐가 돼? 이온이 되지. 그럼 이 전자를 허공에다 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누구 줘? 은 줘. 그럼 은이 이온화 상태로 녹아있다가 전자를 받으면 원래의 중성 상태로 돌아가. 그러면서 뭐가 되냐? 흔히 말하는 은가루로 변신하는 거야. 은 고체 물질로 다시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되냐? 철사를 여기다 박아놨잖아. 그럼 여기에
허연 가루들이 좀 있으면 이제 달라붙어. 그게 은가루야.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서 여기 있던 구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이 철사 속에 들어있던 구리의 양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안 들어? 아니 철사를 넣었어. 철사가 아니고 구리철사라고 해. 구리선을 넣었어. 그러면 구리가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들어있던 구리량이 어떻게 돼? 아니 줄어들지. 아니 여기 붙어있던 애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고 구리가.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오랜 시간 막 24시간 잠궈놨어. 그러면 구리가 조금 얇아진다고. 간단히 말해서.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 대신에 얘가 환원이 됐잖아. 근데 이 전자를 얘랑 수를 주고받았지? 그래서 여기 허옇게 은가루가 달라붙어. 그러면 구리는 빠져나가고 은이 달라붙는다고 여기. 그럼 이때 이온 대매가 반응성이 큰 애야. 거기서 1번, 이 그림에서 1번, 2번, 3번은 원리가 똑같다고. 그러면 2번 그림 봐봐. 황산구리가 있어. 황산구리 수용액은 원래 푸르스름한 색이야. 이거 알아둬? 예전에 내가 파워레이드 얘기 한번 했었을 거야 아마.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르스름한 색이다. 그거 했냐 안 했냐? 안 했나? 지금 알려줄게. 니네 파워레이드 색깔 알잖아. 좀 푸르스름한 거. 그 녹색 이런 거 말고. 푸르스름 오렌지색 이런 거 말고. 그냥 가장 노멀한 파워레이드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잖아. 황산구리가 푸른 가루야 가루. 근데 얘 물에 녹이면 저렇게 저런 색깔 나와. 그럼 저 속에는 금속을 보면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 보면 푸른색이 짙어졌다. 그러면 뭔 소리냐? 구리 이온이 증가했다가 되는 거고. 푸른색이 옅어졌어. 그러면 구리 이온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구리 이온이 들어있었어. 근데 여기다 아연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구리랑 아연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연이 이온화 되려는 경향이 강해. 이런 거 니네가 안 외워도 돼. 문제에서 알려줘. 그럼 어떻게 되냐? 아연판에 있던 아연들이 똑같이 철사 빠져, 여기 구리 빠져나가듯이 똑같이 빠져나가. 대신에 겉에 구리가루가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푸른색이 진해져, 옅어져? 연해지겠지. 응? 왜냐하면 이온돼 있던 애들이 개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누구의? 구리가. 구리가 이온돼야 푸른색이라고. 종호야 여기까지 이해 안 돼?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염화구리가 있어. 염화구리 수용액과 또 알루미늄이 있어. 이번에는 구리와 알루미늄의 관계야. 그럼 이것도 반응식을 봤더니 야 누가 반응성이 커? 야 승유 누가 반응성이 커? 세 번째 그림에서. 야 내가 뭘? 아이 새끼야. 야 이온되는 애가 반응성이 크다 그랬잖아. 알루미늄 저 수식 봐봐. 알루미늄이 처음에 무슨 상태야? 중성이잖아. 그 옆에 구리는 플러스 붙었으니 이온 상태지. 그랬더니 알루미늄이 뭘로 됐어? 이온 됐잖아. 한마디로 야 구리 이온 자리를 너 나가. 내가 이 자리에 앉을래.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알루미늄의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야. 구리는 알루미늄한테 깨갱 하고서 너 꺼져.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전자라도 줘.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구리 가루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원리가 비슷해.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면 누가 전자를 주고 누가 전자를 받았는지 이제 체크할 수 있잖아.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네 번째 또 설명할게. 자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요.